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장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중국의 남경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벙위라는 남성은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던 중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몰려든 군중에 의해 쓰러진 한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가해자로 벙위를 지목하며 배상금으로 13만 위엔, 하나로 약 2,40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평의 원칙을 내세워 벙위에게 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벙위는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중국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남을 돕다가 잘못되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결국 내 일이 아니면 끼어들어도 손해만 보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게 됐고, 중국에서는 이를 외관 문화라 부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본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무시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관 문화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자 언론들은 중국인의 시민의식을 퇴보시킨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선의로 타인을 구하려다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대미문에 개정된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동 방송국은 길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의 상황극을 재현해 시민들이 이를 돕는지를 관찰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 지나가던 행인들이 선뜻 나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을 스튜디오 안에서 지켜보는 사회자와 게스트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 여성을 도와준 행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제작진들은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소우닷컴은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곤란에 빠져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한국은 길을 가던 시민들이 이를 방관하지 않고 곧바로 나서 불행한 일을 막아주거나 도움을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우는 결국 시민의식의 수준이 그 나라 전체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을 돕는 정신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높은 덕목이라고 전하며, 한국 사회가 남의 위험을 방관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길을 걷다 혹은 공공장소에서 남이 위험에 처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곤 합니다. 신화닷컴은 외관 문화의 본질은 개개인의 이기심이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남을 위한 배려심인데, 중국이 한국처럼 개도국을 벗어나 2030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과 같은 시민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판 유튜브 삐리비리는 지난달 한국의 부산에서 도로에 쏟아진 과일 상자 수십 개를 시민들의 10분 만에 치운 소식을 전하며 자국의 외관 문화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좌회전하던 트럭에 적재하면서 쏟아진 키위들이 교통 혼잡을 야기시킬 수 있었지만 지나가던 시민 10여 명이 순식간에 이를 보고 나타나 치웠으며, 사설 구급차 2대는 이런 시민들이 다칠까봐 앞을 차량으로 막아줬는데, 이런 시민정신이 중국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반문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에 중국판 유튜브에는 이런 소식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찍은 여러 사회실험과 관련된 영상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영상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의견들과 자국의 외관 문화를 지적하는 댓글들도 상당수를 이룹니다. 이런 노력에 중국 법원이 반응을 한 것일까요? 그나마 올해 11월 중국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와 의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7년 9월 7일 심양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순샹보 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국에 들어온 치 할머니는 약사 손 씨에게 약을 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를 본 손 씨는 다급하게 심폐소생술과 응급구조대의 도움을 청해 치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 할머니는 손 씨의 과도한 구조활동으로 몸에 상해를 입었다며 약 1,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 사건은 구조한 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며 중국 사회가 또 한 번 술렁이게 됩니다. 2심 재판까지 간 이 사건은 결국 지난 11월 5일 중국 법원이 보상금 사건을 기각하고 손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손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록 기나긴 소송 사건의 금액으로 인해 약국은 파산을 하고 문을 닫았지만 만약 또 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남을 돕겠다고 밝혀 중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학교 심리학과 펑카이핑 교수는 청년보에 낸 기고문을 통해 외관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펑 교수는 이러한 문화가 지속되면 그 사회는 결국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방식들이 만연하게 되며 이는 사회 개개인의 책임의식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펑 교수는 방관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의식이 없어지며 이는 감기와 같이 전 구성원들에게 퍼져 결국에는 이러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펑 교수는 한 예로 이전에 심양역 근처에서 길을 걷던 40세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었지만 한 한국인 남성의 심폐소생술이 그를 살렸다면서 외관 문화를 없애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을 위한 희생정신인데 한 사람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에 주는 긍정 에너지는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의견을 남겼을까요? 한국 부산 시민들의 저 행동을 보니 뭔가 울림이 있네요. 감동이야. 한국 사람들 훈훈하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중국은 기가 세고 거리에 온갖 불평등한 일만 있지 반대로 한국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보통 일반 한국 사람들은 곤란에 처한 사람들 보면 알아서 잘 도와줘. 중국과 비교하니 역시 한국이네. 한국이랑 비교하지 말자. 창피하니까. 사람의 좋고 나쁨을 국적으로 나눌 수 있나요? 어디를 가든 좋고 나쁨이 있으니 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그 국가 전체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예전에 넘어진 노인을 부축했더니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나보고 돈 뜯긴다고 부축하지 말라고 말하던 게 기억나네. 그러니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도와줬다는 증거를 준비해야 해. 한국은 선진국, 중국은 개도국, 그것이 원인. 꼭 부축할 필요는 없지. 일단 가서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매번 중국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누나는 길에서 2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병원에 보내줬고 분실한 물건도 없었어. 한국인과 중국인의 교양 차이는 한 30년 정도 될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교양의식 좀 배우자. 세상의 밝은 빛들이 모두 사람들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조그만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준다면 이는 나에게는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사회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화면만 볼 게 아니라 주변도 한 번씩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